IT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 아니에요. 후배 책 소개하려고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 이사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공시생 튜브라고 유튜브도 이제 새내기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요.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이벤트 있습니까?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요? 네. 원하시면 뭐 당연히 당연히 원하죠. 네, 알겠습니다. 몇 권 주십니까? 5권? 5권? 네, 알겠습니다. 5권. 네. 댓글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 5분 선정해서 장호진 이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모르면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요즘에 절찬리에 팔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사도 썼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네, 처음 써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의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의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장 작가님은 사실 이 전자공시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투자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돈을 겪었어요.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워낙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저 개별적으로 이제 투자 방식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따라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엄청 이제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결국 뭘 봐야 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백투 베이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기본으로 들어갈 때 나는 뭘 봐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 일단은 기업이 하는 얘기를 뭔지 들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전자공시라도 먼저 보자 라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에버노트에 제가 맨날 적었었거든요. 에버노트에 메일을 적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런 공시도 있고 이렇게 전달드리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 뭐 블로그에 한번 적어봐라. 이제 블로그에 적게 되고 블로그에 적으면서 이제 메일을 적다 보니까 점점 이제 블로그가 커졌던 거죠. 근데 딱 3년이 됐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운다 이게 속담이 있는 것처럼 3년을 딱 보니까 대충 공시를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다 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전달해도 좋겠다라는 싶어가지고 출판사를 한번 컨택해봤었어요. 블로그 시작한 게 거의 제가 채널 시작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자공시라는 게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상승 사이클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락 사이클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락 사이클에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공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상승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추세 추종이니까 추세 추종이라고 그러면 시설 투자라든가 수주 공시가 어떤 게 더 잘 나온다 이런 걸 볼 텐데 하락 투자라 그러면 결국은 바닥을 잡는 거잖아요. 바닥을 잡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부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고 보면 일단 주식을 매입을 하겠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내부자들, 임원들이나 뭐 시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법카와 개인카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나오는 결정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장내 매수에서 저는 1억 원 이상 매수하는 걸 보는데 임원들이나 시대주주가 1억 원 이상 자기 돈을 생돈을 태운다 그러면 뭔가 더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도 관심을 갖고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면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때가 있어요. 뭐 급락이 나오고 최근에도 보면 어제도 금요일에도 자사주 매입 공시가 되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고 바닥인 것 같아. 우리 기업들이 바닥인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시장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장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장내 매수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자사주 매입도 나오고 장내 매수도 나오고 동시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미리 좀 살펴보고 이 기업이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전자공시 하나만으로 투자에 판단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신 케이스의 기업들이 있나요? 뭐 좀 주목하는? 늘 이제 장내 매수 기업들은 많은데 그 장내 매수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관심을 보여야 될 기업과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내 매수 기업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PBR이 0.3배도 안 되고 현금이 많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60% 70%다. 안정적인 회사다. 그럼 이 회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돼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안 봐야 돼요.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싼 기업들은 싸잖아요. 누구한테 싼 거냐면
최대 주주한테 쌉니다. 근데 일반 주주들이 봤을 땐 이 기업은 싸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기업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최대 주주가 계속 장내 매수를 이어가서 상장 폐지까지 가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깁니다. 신성통상이라든가 최근에 대항제지 케이스를 보더라도 회사가 싸니까 그냥 사버리거나 회사가 싸면 예를 들어 순영금이 시가총액보다 크다. 그러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싸게 살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필요가 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크게 관심을 안 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회사들이 좋지라고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테마를 타는 경우 말고는 이 최대주주들이 애초에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질 않고, 그다음에 최대주주가 갑자기 뭐 좀 산다. 근데 이 회사가 시설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서의 모멘텀이 보인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죠. 장내 매수에서 좀 재밌었던 공시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스노우피크로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스노우피크 때문에 관심을 받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김호선 대표가 장내 매수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상하다. 보통은 생각해보시면 우리 회사가 싸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빠질 때 삽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을 때는 오르고 나서 조정받아도 그때 사요. 만약에 이게 단기에 이슈 때문에 단기에 뭐 회사의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이슈로 올랐다 그러면 이때 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빠지면 사면 되니까. 근데 이때 샀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고, 실제로 그때 산 이후에 해외 진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단숨에 한 150% 올랐어요. 그런 케이스 아마 잘 하실걸요, 아마? 그렇죠. 네. 아니, IT신 분이 있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있어요. 네, 한미반도체. 그렇죠. 네. 한미반도체가 이제 곽동신 부회장님이 주가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강내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여러 번 올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산 것들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이 초반에 반등을 하고 조정받을 때 내부자가 공격적으로 산다. 그러면 요것들은 관심 좀 가지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정말 전자공시가 정말 중요한 투자 팁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한 번 새삼 새로운데요. 그러면 아주 피해야 될 기업을 전자공시를 통해서 뭔가 좀 힌트를 얻어서 좀 잘 피해간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내 매도를 한다 그러면 회사 내부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2차 전지가 2023년 초부터 내부자들이 계속 장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오르긴 했는데 결국은 장내 매도가 이어진 이후에 주가는 꼬꾸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자들은 실적이 점점 조금 부진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실적도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내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회사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장내 매도를 보인다 그러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산업 사이클하고 전자공시를 매칭을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산업의 투자 사이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전자공시에서 그런 쪽에 힌트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장우진 이사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책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좀 어렵긴 한데 지금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신 여러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전자공시 제가 얘기 드리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전자공시대로 하면 폭망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자공시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전자공시를 볼 때 전자공시는 어떻게 봐야 되냐? CT라고 생각을 해요. CT나 MRI를 찍어 보시면 이거를 단면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입체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포인트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의사들끼리 논의해서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약 처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공시를 보통 보시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단면을 보시는 거예요. 이 공시 하나 떴으니까 이걸 활용해야지. 수주 아니면은 실적 투자 아니면은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용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실패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공시가 있으면 다른 공시까지 아니면 다른 뉴스들까지 확인해서 이거를 CT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입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아니면 매도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분석이라는 걸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자공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로 전자공시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물지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거래로 쓰면은 당연히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로 잘 안 되고
근데 이거를 보물 지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처럼 전자공시를 여러분들이 이용한다는 건 전자공시를 제대로 못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책 한 권으로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다면 뭐 세상 사람 고수가 아닌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범성공자 장우진 이사님 유튜브 채널도 있죠? 네, 네. 유튜브 전자공시생 튜브라고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2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소통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상단에 우리 책 구입 링크랑 그리고 이제 우리 장우진 이사님 채널 링크까지 걸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댓글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 5분께 사인한 책 5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할까요? 안녕. 안녕. 안녕.